오늘 토지를 좀 보러 왔어요. 일단 지금 이 토지는 630평 정도 되는데요. 권리 분석은 없어요. 토지니까 임차인도 없고 인수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 가치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낙찰을 받는가라는 거. 여기다가 뭔가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가 어렵다고. 수도가 안 들어올 수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수도만 들어오면 건축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 우수관이 없으면 네. 90평까지 뵙기 불가능한데요. 네, 그 우수관이 연결돼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없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 연결 가능할지는 뭐 상하수도과나 이쪽에 한번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의좀 받았습니다. 네, 그 상하수도 연결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는 하수처리 외구역이시고요. 일단 관이 많이 멀어요. 500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전망대에서. 500m 정도 연결하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확답 못 드리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상수도 들어가는지 좀. 관망도 확인하실 거구나. 지역이 어떤 데세요, 맛이? 평대리요. 구저 평대는 저 구장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될 건데. 안녕하십니까. 구장사무소 건설입니다. 네, 그 저기. 상수도가 있는지. 네네. 여기는 없어요. 수도관 자체가 아예. 500-600m 정도 땡겨와야 되는데 네. 이게 물이 잘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하면서 좀 담당자들하고 여러 명도 통화도 해보고, 지금 토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토지가 공법을 또 좀 알아야 돼서 경매로 입찰을 할 때 공법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은 없어요. 토지니까 임차인도 없고 인수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 가치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낙찰을 받는가 라는 거. 일단 지금 이 토지는 630평 정도 되는데요. 토지는 어딘지 찾기가 어려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담으로 조금 구획을 해놓은 것 같아요. 도로에는 붙어 있는데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는 도로도 봐야 되고 허가가 나는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토지 연결을 봤더니 자연 녹지예요. 제한은 많이 없는 토지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관보호지구 이런 거, 그리고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관보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제한이 있어요. 생태계보전지구도 1차 산업 용도로만 되어 있고 1등급일수록 제한이 더 많아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도는 연결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1등급은 어떤 것도 안 되고요. 가축, 분뇨, 자원화 설치 뭐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그런 제한이 없는 땅이에요. 제가 제주도 땅을 여러 개를 봤는데 몇 개는 다 제한이 걸려있는 땅들이 많았는데 이 땅은 그런 게 많이 없는 편에 속했어요. 이 땅을 농사를 지을 거면은 괜찮죠. 농사를 지을 거면은 괜찮은데 농사를 짓지 않고 뭔가를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공법을 좀 봐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해안가에 있는 땅이고 지금 주변으로는 뭐는 없어요. 없는데 큰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도로변에 붙어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담당자들이랑 여러 명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여기가 그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굉장히 멀리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높이 차이가 나서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자는 지금 휴가 중이셔가지고 다음 주에나 통화가 된다고 하는데, 땅에 지금 건폐율이 20% 정도 돼가지고 원래 630평이니까 6, 22, 120평 그리고 2층까지 지으면 25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면은 정화조 같은 거를 이렇게 묻어서 처리를 하면 90평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괜찮죠. 저는 귤농사가 꿈이에요. 귤농사가 꿈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조금 보러 왔어요.
이런 제한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통화를 하시는 내용들이 개별 물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서 좀 많이 부딪히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스터디 카페 관련해가지고 그 임장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 스터디 카페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고층에다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심한 거예요. 평당 영업용으로 인테리어 하면 250만 원 정도를 보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이 벌어도 버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게 자기 사업을 자기 부동산에 얹었을 때 이 시너지가 가장 좋은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나를 좀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5억인데 이거를 매수하신 분이 1억 5천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뭔가를 지을 수 있어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지을 수 없는 건 옛날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가는 상승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린벨트 뭐 이런 것도 매도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지가 자체는 계속 오르잖아요. 토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토지를 못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영감 받았던 게 그 도심지 안에서 땅에다가 세차장을 만든 거예요. 요즘에 그런 세차장 많죠. 그리고 이 차들이 고급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차를 자동 세차에다 맡기질 않고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취미, 하나의 그 문화가 돼서 거기 가면은 자기 차를 막 엄청 열심히 닦아요. 그 닦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차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이 그래요. 땅값이 올라갈 텐데 도심지에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외곽은 굉장히 넓게 해요. 제가 차를 세차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세차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했는데, 바깥 청소하는데 한 10,000원, 뭐 내부 하는데 한 10,000원, 그리고 이제 매트를 빠는데 또 막 해서 한 3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세차장을 내가 임대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땅에다가 내가 그 시설을 해서 만약에 하면 지가 상승과 현금 흐름이 같이 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노량진 상가도 그랬잖아요. 월세는 좀 적을 수가 있는데 물건의 가치가 오르면서 나중에 그 상가로 보유를 하다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물건이라든지 가치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물건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심 있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배워도 배울 게 더 많이 생겨서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매로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물건이 많지만 볼 수 있는 눈과 조사하는 과정을 좀 배워가는 과정으로 해서 즐기시면은 성장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 같아요. 땡꿈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